반갑습니다. 코벨입니다. 1월 26일 해외 뉴스 저와 함께 봐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기사는 제가 4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저랑 차근차근 봐도 되고 원하시는 기사만 쏙쏙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웹 3.0 시대. 자, 이제 웹 3.0 시대가 온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서도 서울시가 메타버스를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도 웹 3.0 시대에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대가 오면은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들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lawyers B2B demand가 수요거든요.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전문 법조인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웹 3.0 이제 회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지금 있는 웹 2.0 회사들에서 웹 3.0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날 것이란 말입니다. 웹 2.0 하면 무슨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페이스북, 메타, 구글,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아마존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웹 3.0 회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전문 법조인들이. 자, 특히 FTX가 파산을 하고 이제 규제가 들어오는 게 이야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이런 크립토 전문 변호사이다. 자, 보스턴 법대 교수 토마스 훅은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는 웹 3.0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업계에서 차별성을 둘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근거로 현재 많은 법이나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다. 여기 보시면 clarity가 명확성이거든요. 레귤레이션 같은 게 복잡하고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웹 3.0 회사는 이를 처리할 담당자를 무조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법조인들이 있으면 또 뭐가 좋냐? 회사의 방향성 자체가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여기 보시면 legal and compliant manner라고 하죠. 신속하게 시장에 제품들을 출시할 수가 있다. 왜? 뭐 규정 준수하고 합법적인 게 딱딱 맞고 나서 출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FTX 이후 벌이고 있는 법정 공방도 그렇고 얼마 전 저희 채널에 그 중국 NFT 게임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 6분 30초짜리 영상인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오른쪽 상단에 또 링크를 달아주긴 할 건데 혹시 궁금하시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중국에서 암호화폐 P2E라는 거는 설명을 다시 좀 해보면 Play to Earn, 쉽게 말하면 NFT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자, 게임을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해서 가상화폐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리니지 현질 같은 느낌이 조금 나긴 하죠. 자, 중국에서는 암호화폐가 2021년부터 전면 금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서 손 다 떼라, 있는 거 다 처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투자나 NFT 게임을 즐겼다. 그 큰 이유로 이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중국의 락다운 체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밖으로도 못 나가고 경제 활동이 다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크립토 활동을 계속해서 했다. 2022년 9월 베이징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21년에 이미 금지가 됐어요. 근데 2022년 9월에 크립토 거래가 금지됐음에도 암호화폐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가상자산으로 분류를 하겠다. 그래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자, 그런데요, 2023년 1월에 이번 달이죠. 상하이 법원에서는 게임에 투자한 NFT, 이것도 다 암호화폐 자산 아닙니까? 근데 NFT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국가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암호화폐가 금지가 됐음에도 이렇게 베이징과 상하이 법원의 판결이 조금씩 다르다. 자, 땅덩어리 큰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정부가 회사들을 완전히 휘어잡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자문을 이렇게 할 인력을 꼭 배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크립토 회사들의 규모를 봤을 때 웹 3.0 변호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웹 3.0 기술이 정말 상용화되기까지는 최소 1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쪽에 계신 분들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나쁘진 않겠죠. 두 번째 소식은 NFT 문버드를 만든 케빈 로스가 20억 원어치 NFT를 해킹당했다고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 문버드라는 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귀여운 올빼미 같이 생긴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귀여워서 성공한 NFT가 아니다. 자, 네스팅, 둥지 시스템을 제공해가지고 NFT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추가 NFT 아트를 에어드랍도 해주고요. 이거를 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계속해서 줬기 때문에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한때 민팅을 하려면 NFT화를 시킨다를 우리 민팅이라고 하죠. 민팅을 하려면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명확한 이유는 나왔지만 자, 몇몇 전문가들은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 C-포트에서 악의적인 계약을 성사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자, 역대 10위안에 들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최근 NFT 시장의 침체로 큰 타격을 입었다. 어제 저희 채널의 영상에 포르쉐가 올라왔습니다. 포르쉐 NFT가 올라왔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보면 좋겠죠. 포르쉐가 NFT를 발매를 했는데 민팅 하는데 180만 원이 들어요. 한화 0.911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한화로 대략 18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했는데 자, 7,200개 정도를 7,600개 이렇게 뿌렸는데 민팅을 뭐 1,800개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180만 원인데도 안 산다는 거야. 제 생각에는 과연 지금이 아니라 만약에 2년 전, 3년 전 정말 그 암호화폐 광풍이 불 때 그때 만약에 180만 원 했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샀을 겁니다. 아마 포르쉐도 180만 원에 안 내놨을 거야. 300만 원 해도 사람들 다 샀을 거야. 근데 지금 NFT 시장이 너무나 침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간만 보고 있단 말이야. 다들 움츠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180만 원짜리를 민팅하는데 그 비용을 청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더라. 그래서 어제 포르쉐가 잠정적으로 NFT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때 여기 문버드는 1,000만 원에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했다더라. 자, 세 번째 소식은 이제 아일랜드입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스펠링 보이시죠? 자, 중앙은행 위원장이 암호화폐 광고를 좀 규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위원장 여기 얼굴 보이시죠? 자, 참고로 아일랜드는 여러분 영국 옆에 붙어 있지만 완전 다른 나라죠. 자, 어쨌든 아일랜드 중앙 운영위원이 그냥 광고가 아니라 영 어덜트를 타겟으로 한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 어덜트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를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어린 성인, 영 어덜트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광고가 불편한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고 하면서 암호화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산인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4월에 있을 EU 회의에서 암호화폐 법안 제정을 하거든요. 이때 이 안건을 좀 강력하게 이 양반이 밀어붙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아일랜드는 작년 3월에 소셜미디어 상에 있는 암호화폐 광고, 특히 연예인이 홍보하는 암호화폐 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연예인이 홍보하는 코인은 현재 어떻게 됐나요? 역풍을 맞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연예인들도 다들 수세에 몰렸다라고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킴 카다시안도 있었고요. NBA 레전드인 누구였죠? 그렇죠. 샤킬 오닐도 있었다. 그 영상 오른쪽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코벨 생각에는 특정 나이대 이제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빅데이터 AI 기술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미디어의 홍수인 요즘 요 시대에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진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플 유저들은 이제 아이폰 유저들은 여러분 빅데이터 기술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거 아시죠? 앱 같은 거 처음에 다운받으면 디벨로퍼에게 어떤 정보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눌러버리면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럼 쉽게 말하면 아일랜드든 유럽이든 이 아이폰 사용자가 20대인지 30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보여주기식 법안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1월 25일 미국 상원의원이자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이분이 자, 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라는 팀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산업은 강력한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SEC 행정부가 암호화폐 집행에 2배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트럼프 시절 SEC를 좀 비판을 했다. 자, 요때 이 상원 의원 말에 의하면 SEC 행정부가 트럼프 때 행정부가 쓰레기 토큰, 증권, 러프, 폰지 사기, 자금 세탁 같은 것을 해도 된다는 그런 그린라이트를 보냈다면서 현 SEC 행정부 리더인 갠슬러가 뒤처리 중에 있다고 쉽게 말하면 SEC를 좀 옹호를 한 겁니다. 현재 SEC를. 자, 그러면서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매년 SEC에게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워렌은 SEC를 아주 신뢰하는 눈치죠. 자, 그러면 방금 말한 현 SEC 수장이 누구냐? 바로 게리 갠슬러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이 사람이 했던 말, 2022년 12월에 했던 말은 암호화폐 분야는 공공정책 규범 밖에서 오래가지 않는다. 증권법은 암호화폐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SEC는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권한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만 상품이고 나머지 코인,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그런 알트코인은 다 증권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SEC를 옹호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자, 뉴욕 상원인 토레스는 또 뭐라 그러냐면 FTX 거래소의 사기 혐의를 조사를 이미 했다는 겁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그리고 나서 FTX가 터졌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SEC가 책임지고 예를 들면 갠슬러가 사임을 한다든지 뭔가 자신들의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랬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SEC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개를 다 한 번에 가질 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아일랜드 기사에서도 4월에 EU 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규제의 틀을 만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올해 나올 규제안 역시 크립토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나저나 한국금융위원회가 2월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월 초에 토큰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나 토큰의 증권성이 판단되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코벨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해 놓으시고 이런 뉴스를 받아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